네,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짜 수혜 텍 섹터는 무엇일까? 저희 내부자들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또 다른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반도체 산업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일단 방금 나온 소식 가운데 삼성전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화답해서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예. 지금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이제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그리고 이것이 주식시장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이 대장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풀리는지가 주가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일단 재료에 앞서서 시장 흐름부터 보면서 이제 반도체가 같이 풀리는지 봐야 되는데 반도체주가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이유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걱정. 그렇게 되면 경기 수요를 많이 사용해 줘야 되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에서도 TSMC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에서 경기 부양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봉쇄 좀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황이 부분적으로 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풀려 있는 상태다라는 건 이제 매도가 좀 진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지 여부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있었던 건데 네.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더 그게 확실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풀린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 확보 이런 것들, 파운드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진정되고 좀 반등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형 장비 부품주들은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웠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워낙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예. 대형주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이동훈 대표께서는 그런 시황이 풀리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대형주 투자에도 그렇다면 좀 유리한 환경. 그 삼성전자를 제가 자꾸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제가 차트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좋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큰 추세로 본다라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32에서 35%가 빠지면 주가가 바닥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패턴이 있는데 지금 저거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주봉 차트하고 좀 다릅니다. 저거 뭐냐면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 차트로 변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적용해서 보시면 저기 분홍색 선에 자꾸 닿을 때마다 올라서는 게 나오는데 저게 20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200주선 닿을 때마다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서 통통 튕겨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악재를 흡수한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타이밍에 이런 어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기지개를 좀 펴고 장비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예. 이 파운드리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그렇다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사실 좀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율 문제라든가 다음에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든가 TSMC에 비해서 좀 맞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올 때 예. 퀄컴 CEO하고 같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요 이제 고객이 될 수 있는 쪽하고 이제 같이 오게 됐고 또 이제 3나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서 기술력에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있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논란을 이거 하나로 불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주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주된 고객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쪽이 와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이 가서 삼성전자 제품을 좀 거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좀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말씀처럼 그 수율 문제뿐만 아니라 TSMC와의 격차를 사실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다는 산업계의 예, 걱정들이 상존해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도 저도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뭐 그게 뭐 기사화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운드리 성장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해석. 그렇다면 이제 큰 형님,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해소가 되면 앞서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저희가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을 좀 꼽아봤는데요. 예, 예.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 건설한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짓겠다, 어떤 걸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없는데 사실 두 회사 만드는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 식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세종에 씻어내고 잘라내고 할 때 들어가는 거,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이제 현상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웨이퍼 주변 잘라내고 웨이퍼를 평탄화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소재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이제 공장 짓는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떤 게 혜택이 되냐면 이게 화학 물질은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 그다음에 허가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실상 투자를 유치한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미국의 공장 짓는 과정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매출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가 가장 큰 산인데 일단 거기에서 프리패스권을 얻었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저희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이외에도 혹시 특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수혜 기업이 있을까요? 그 공장을 짓는 초기에 들어갈 때 보면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공장 만들 때 초기에 공장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양이엔지나 STI 같은 경우는 이제 CCSS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합물 갖다가 고르게 뿌려지는 어떤 제품 장비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장비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양이엔지, STI 같은 경우 올해 또 1분기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뭐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예. 뭐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ENG 예. 그리고 STI. STI 예, 예, 예. STI 예. 상장사입니다. 한양 ENG와 STI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동진세미캠이 오늘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2분기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거나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1분기가 대략적으로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6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 정도를 1분기에 이제 거뒀는데 작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정해 보면 2분기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매출은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도 거의 한 500억 원 전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그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안 되던 건데 이제 국산화 만들면서 이게 대체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실적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기반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예. 이제 개별주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피크가 언제가 되느냐를 보면서 실적 피크 전 6개월, 1년 전에 주가가 꺾이는 그런 경향 보이거든요. 사실 예.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너무 좋은데 내년도 성장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는 곳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꺾인 거였잖아요. 근데 동진세미캠도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본다면 최소 기간은 예. 연말 정도까지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 5만 원대 이상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전 고점 5만 원 간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5만 원 정도 이상까지는 더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작년에 정말 그 최고가 7월 달에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응원을 받았던 주식인데 예. 올해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한 거의 40% 정도인가요?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회복하고 있어요. 예.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사업이 갈라져 있잖아요.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도체 쪽이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인데 반도체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을 여러분들은 뭐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2차 전지 내에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쪽이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그 반도체 원가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양극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당 한 30% 이상이 양극재가 들어가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제품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갑질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뭐 LNF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고 예. 전해액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어떤 희귀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해액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도 그렇고 엔캠이라는 주식도 맞아요. 약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좀 주가가 약했던 게 원재료 가격은 확 올라갔는데 예. 원재료 가격을 이제 비싼 가격이라도 사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뒷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하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계약에서 이만큼 공급하기로 해놓고 못 받아온 거예요. 그 공급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비싼 가격으로 계약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들여와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수익성은 나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액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1분기에 수익성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좀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소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과정에 있고 또 워낙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특성상 공장이 가면 따라붙어서 만들지 않으면 이게 폭발 위험이 있는 산업이라서 공장 그 거래선에서 거래처도 바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보된 거래선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처만 좀 안정이 되고 원재료 가격만 좀 안정이 된다라면 뭐 실적은 보장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잘 나가고 고민은 2차 전지 쪽이었는데 2차 전지 쪽 고민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주가는 좀 부진을 딛고 좀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전해액 관련주들도 근데 그래서 주가가 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첨보는 요즘 좀 좋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못 갔고, 근데 후성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업종 내 차별화의 모습을 후성은 보여줬어요.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은 네. 전에 액기 메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스라든가 이런 쪽 매출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후성을 좀 따로 또 떼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해액 관련주 그렇지 않아도 왜 엔캠 왜 못 가냐? 예. LNF는 2차 전지 관련 주식에서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까지 바꿔놓는데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 엔캠은 증권사 추정치가 너무 높게 나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증권사 추정치가 나왔을 때 이미 증권가에서는 회사 쪽에서 뭐 주담하고 통화를 좀 해보면 네. 우리 그 단가에 지금 원재료 못 갖고 오는데 그래서 1분기를 예상치를 영업이익 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했지만 이미 대부분은 잘해봐야 빚히고 아마 적자 날 걸 이렇게 예상하는데 실제로 적자가 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이제 투자자들은 기대가 있어서 증권사에서 흑자 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주가는 이미 이제 1분기 수익성 안 좋다라는 걸 알고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주가 한 8만 원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서 뭐 엔캠 같은 주식도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다 됐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예. 바이든 방안에 화답을 한다고 계속 공장 증설한다고 하고 하는데 앞서 이제 시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도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동훈 대표님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벤더들처럼 주가도 좋겠습니까? 혹시 제 PC를 지금 화면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있으시면 제가 이제 차트 하나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TSMC입니다. TSMC요. 네, TSMC 차트 보시면 이것도 주봉인데 되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지금 파란색 제가 선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꾸 튕겨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12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TSMC도 지난주 확대해서 보시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달러 차트 200주선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심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규모를 보면 대만을 제일 많이 팔았고 우리나라 두 번째로 팔았었거든요, 아시아에서. 근데 둘 다 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씩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만 원대 중후반,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1만 원대 정도에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5천 원 단위 또 2천 원 단위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반도체 산업을 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각이 우리가 3월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 그때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근데 4월부터 빠졌을 때가 이제 중국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은 이제 3월이 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다가 봉쇄가 시작이 되니까 정점이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연됐군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봉쇄를 풀고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금 4%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5.5% 끌어야 되니까 하반기 엄청나게 부양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환경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 거다. 경제 예.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의 시각이 달라졌군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예. 시황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걸 좀 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충분히 합리적인 그 논리가 귀결이 되네요. 예. 성장률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도 전격적으로 다른 나라 다 올리는데 인하하고 있으니 예. 이제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중국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 명쾌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걸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